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또 준비했네요. 네, 여의도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네. 제목은요. 3월 8일 확정, 극우 유튜버 우르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장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흥수 당 상임 고문님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유흥수 상임 고문님은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오신 우리 당의 원로이십니다. 네, 전당대회 날짜는 내년 3월 8일, 그러니까 2말 3초 예상이 네. 맞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를 좀 실시를 해도 비대위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2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라는 얘기도 정진석 비대위장이 했고요. 전당대회를 책임질 선관위장은 4선을 지낸 유흥수 상임 고문이 맡게 됐는데요. 네. 정 위원장이 이력을 읽긴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배경으로는 이 당대표 후보들도 유 고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다. 그만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선관위장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당헌대로 선관위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전당대회 날짜도 나왔고요. 이 선관위원장도 지금 확정까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대 레이스가 좀 펼쳐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가 당권, 그러니까 당 대표로 대체 누가 될 것이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이런 얘기만 했었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최고위원 출마자들 중에서 좀 뜻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유튜버들이 출마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네. 네, 극우 성향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다뤄온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 제기했던 이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의 김세희 대표, 지난달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대표 조국 전 장관 딸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줘. 기다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아니야 말안 이런 식으로 지금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묵비권을 행사할 거고 정당하게 법정에서 시민들을 가릴 겁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이 네,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 팬클럽 회장이죠. 이 강신업 변호사는 당 대표로 출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강 변호사 지난달에 유승민 전 의원을 이 공직선거법으로 직접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유승민 전 의원이 말이죠. 저번에 경기도지사를 나가려고 할 때 그 위장전입이라고 하니까 찔린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의장전입을 하면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말에 따르면 이건 당연히 빼박이가 돼야 됩니다. 절대 무혐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가 우르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네. 명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신의 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 대표도 이 최고위원 출마하기로 했는데요. 네. 신 대표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교수나 법조인, 기업인 등만 있어서 행동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전당대회에 내가 나가겠다 뭐 선언만 하면 다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수아 기자. 지금 전당대회 출마 자격 조건이 저 유튜버들 되는 건가요? 네, 당원 당규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출 규정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기에 실효 안 된 자 뭐 등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가능한 거고요. 또 후보 등록 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는 모두 출마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뭐 제가 세세한 이력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모두 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기탁금 부분에서 돈 문제에서 보자면은 이 당대표는 예비랑 본선 합쳐서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네. 최고위원은 3천,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원내에 있으면 1,000, 그리고 원에는 500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지난해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언급된 세금 모두 적어도 몇십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거나 네. 아니면 뭐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들의 출마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이 당원 100%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 극우 성향이 뚜렷한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이들이 선거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각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2만 명에서 147만 명에 와.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파 중에서도 이 극우 쪽 인사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효과가 이 100%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구독자가 뭐 150만에 가까운 지금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뭐 당원 100% 여론조사로 뽑겠다. 왜냐하면 이 당원이 1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극우 유튜버 구독자는 지금 1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극우 유튜버를 구독하는 사람이 다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교집합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 명이 아니라 지금 3명이 나온다고 하는 걸 보면 자칫 이 극우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사실 나올 법합니다. 뭐 그런 걱정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이번에 당심을 100% 하기로 했으니까 네. 당의 입김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여론보다도. 네. 근데 이제 극우 유튜버라는 말은 조금 정확하진 않아요. 극우라 하면 이제 파시즘이나 이렇게 근본주의, 그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그런 과격한 인종차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극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극우라기보다도 그냥 강성 유튜버. 강성. 저는 이 정도 표현하는 네. 게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서 네. 황교안 대표가 했던 자유한국당이죠. 네. 거의 대패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승산이 높았는데 네. 저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공천을 잘못했고 또 하나는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강당에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신의 한수 이 강성 유튜버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네. 그게 구독자도 많고 하니까 표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근데 많은 국민들은 아이고 자유한국당 저렇게 강성으로 저렇게 가도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게 당신 100%를 한 게 이게 잘못하면은 극우 세력들이 강경 세력들이 당에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온 거를 대통령으로 뽑긴 했지만은 네. 아직 탄핵 때 그때 국민의힘 보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거든요. 자칫 과거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5.18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북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몇 번 터뜨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은 네.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당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되는 국면 아닌가. 국민의힘이 가야 될 거는 젊은 보수, 서민 보수, 미래를 향한 보수여야 되지 과거지향적인 강경은 설 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이 극우는 아니고 강성이다. 이 강성 지지층의 얘기를 하시면서 황교안 전 대표를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황교안 전 대표 이 당시에 뭐 부정선거를 계속 좀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뭐 강성층의 이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황교안 전 대표도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하지 않아요? 네, 이 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네. 이름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당일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사람을 저격했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버리고 떠났던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선거 처리되니 자신들의 당으로는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번엔 통합을 핑계 삼아서 슬그머니
다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입니다. 이제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네, 황 전 대표가 말하는 그들 다름 아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암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과연 나오는 게 맞느냐 얘기가 나왔었던 이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를 좀 하는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네. 어제 SNS 글을 통해 사실상 이 간접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당대표 되세요라는 말이라고 적은 건데요. 네. 실제로 당대표 이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로 나타나지만 네. 여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나 부위원장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누가 좋겠나 싶은데요. 네. 이 당권 후보들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재밌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오. 말하면서 다만 안나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저는 단지 희망사항으로는 나오면 좋겠다. 나오시면 그만큼 당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당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연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이미 밝혔죠. 연대는 절대 없다. 없다고. 예. 네, 지난주에 안 의원이 저출산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게 사실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대표에게 조금 원내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나연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안 의원 계속해서 당권 주자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가 정말 이제 본격 레이스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는 두 분한테 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전당대회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준일 대표님부터. 일단 뭐 네. 연대, 안나연대 등등 해서는 네. 의미가 없는 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게 단일화니 연대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독자 노선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네. 1, 2 붙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표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또 철수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이렇게 네.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연대의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전에 얘기 나왔지만은 지금 이 당이 보수 짠물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정광훈 목사가 10만 명 이상 당원을 도입 가입을 시켰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식으로 이게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했었죠.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물을 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신혜식, 정광훈 나오면은 아까 이제 윤영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거고 또 하나는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당원이 30% 정도 되는데 이들이 지금 투표를 할 의욕이 있느냐, 그 의욕을 누가 심어주느냐, 이준석이 움직이느냐 만약에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지난번에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지난번에 당 대표도 당내에서는 이겼지만 네.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상습 출마자라는 비난도 있지만은 그래도 동정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3파전이 될 거라고 봐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셋이 네. 3파전이 벌릴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은 3파전이고 출마를 안 하고 친윤 쪽으로 손잡으면은 친윤 쪽에 낙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새로운 인물, 카리스마가 뛰어난 인물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가장 큰 변수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꼽아주신 게 조금 좀 다릅니다. 일단 윤영걸 대표님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가 가장 좀 이 관전 포인트고 김준일 대표님은 이 세피 2030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